반갑습니다. 노생마입니다. 사실 애경 대리점을 그만둘 당시에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그때 제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고 힘들게 지낼 때였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좀 증권회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뭔가 이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그 친구까지 이제 영향이 가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뭔가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는 것 같길래 야 너도 이 화장품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서 제가 소개시켜 준 데가 그 여직원 때문에 잘렸다던 그 폰즈 대리점이었어요. 그 폰즈 대리점 사장님이 어느 날 자기 그 여직원이 그만뒀다고 직원을 저한테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 여직원 지키려고 저를 그만두라고 했던 분이었는데 막상 또 여직원이 그만두니까 저한테 또 직원을 알아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저를 또 애경이라는 그 자기 매제 대리점에 소개시켜 준 것도 있긴 하죠. 예. 그런 인연으로 소개해 달라고 하길래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폰즈 면접 보고 폰즈 대리점의 면접을 보고 또 잘 다니게 됐어요. 본인도 다녀보니까 되게 만족해 하더라고요. 좀 시간도 자유롭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성과주의다 보니까 뭐 결과만 있다면은 퇴근을 일찍 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자유로웠어요. 일단 일이 그 화장품 대리점 쪽 일이. 그래서 친구도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게 그 친구가 폰즈 대리점이고 제가 애경 대리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굳이 표현하자면 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뭐 이런 분위기. 그 업계에서는 그 뭐 클렌징 회사였는데 클렌징 제품이 주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그 업종 내에서 뭔가 서로 같은 좀 품목을 취급하는 좀 경쟁 업체이다시피 한 거예요. 어떻게 폰즈 사장님도 그 매제가 애경 대리점을 하는 것도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화장품 가게 매장에 이제 영업을 다니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폰즈를 받으면 애경을 안 받고 또 애경을 물건을 받으면 폰즈를 안 받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의 같은 저 품목이다 보니까 두 개를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장이 이제 규모가 크다면 두 개 다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 또 경쟁이 굳이 얘기하면 존슨앤존슨 있었고 그 다음에 각각 브랜드별로 또 생활용품 위주로 하는 브랜드들은 또 다 관련 제품들이 또 다 있었죠. 뭐 그러니까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클렌징, 뭐 헤어, 바디 이런 쪽의 제품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이제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친구를 소개까지 해서 그렇게 잘 다니고 있는데 제가 뭔가 영업을 해서 제가 결과를 얻어내면 제 친구가 같은 매장에 갔을 때 저 때문에 주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몇 번 벌어지는 걸 제가 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이게 영업이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사실 누구 봐줄 입장이 안 되는데
그 친구를 그 소개까지 한 상황에서는 그게 마음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뭔가 제가 뭘 잘하면 친구가 손해 볼 것 같고, 또 뭔가 제가 손해를 좀 보면 친구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몇 달 벌어졌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뭔가 제가 다른 대리점을 또 들어가자니 이제 제 거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그 레오나르라는 브랜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 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사장님이, 레오나르 대리점 사장님이 영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볼 때 한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매장이 성남에 한 100개가 있는데 한 4, 5개 정도만 하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만약에 4, 5개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를 안 하시는 데를 제가 한다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졌죠.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좀 대리점을 그만둘 예정인데 사장님이 안 하시는 데들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리점이 아니죠. 네? 뭐 전전세도 아니고 전세 사는 사람한테 월세 사는 꼴인 거죠. 정식으로 주인하고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계약한 사람한테 월세 좀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뭐 물어보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흔쾌히 좋다고 하죠. 자기가 어차피 안 하는 데들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제가 화장품의 그 업계의 생리를 몰랐던 이유가 대중적인 브랜드들, 그러니까 뭐 어디나 거래할 수 있는 대중적인 브랜드가 있고, 또 뭔가 어떤 거래처를 좀 타겟팅으로 선정해서 너만 팔아줘, 이런 식으로 뭔가 구역을 주면서 매장한테도 이 구역은 너만 줄게, 이 구역은 너만 줄게 하면서 하는 그 영업 그 대리점과 브랜드와 그런 차이를 좀 제가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레오나르라는 브랜드가 그런 브랜드였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다 준다고 팔아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 알아주는 브랜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매장, 좀 친한 매장, 그런 데다가 몇 군데다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너만 줄게라는 컨셉으로 너만 팔아줘라고 하다 보니까 그 4, 5군데만에서 나오는 매출만도 상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많이 4, 5군데 빼고 나머지 90% 정도는 안 하니까 거긴 제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잘못된 계산을 했던 거죠. 근데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또 제 것도 하고 싶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맞물리면서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레오나르 대리점 하시는 분 밑으로 들어간 거죠, 한마디로. 사무실도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출근하면서 말은 직원이 아니지만 뭐 독립적으로 하지만 물건도 그분 거 갖다 팔고, 또 판촉물 이런 것도 또 그분 거 이용해서 하고, 단 이제 제가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진짜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뭔가 거래 명세서는 제 사업자로다가 끊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A 산업이면 저는 뭐 B 유통이라고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서 수기로다가 써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뭔가 독립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첫 달에
뭐 200만 원도 팔고, 둘째 달에 300만 원도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4, 500만 원을 넘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그 먼저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노른자는 다 팔고 계시고, 흰자에서만 제가 팔아보려다 보니까 아무리 그 전에 제가 폰지나 애경으로 영업하면서 알아놓은 화장품 매장들하고 그 친하다는 걸로 거래해 준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지속되질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또 싸게 줬어야 됐어요. 싸게. 왜냐하면 비인기 브랜드를 많이 팔아달라고 할 때는 싸게 줬어야 되는데, 싸게도 주고 물건도 싸게 주고 판촉물도 많이 줬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가면서 제가 싸게 주고 판촉물도 많이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저도 마진을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은, 두세 달은 팔아주다가도 결국은 그게 꾸준히 이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늦게 알았죠. 그래서 그것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3, 4개월 지나도 뭔가 제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월급을 그 전에 100만 원 받았다면 50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그나마도 뭐 미수로 깔리고 재고로 깔리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더 이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먼저 하시던 사장님이 네다섯 군데만 가지고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뭔가 그 본사에 밉보인 거예요. 본사에서는 좀 더 열심히 뛰어서 더 나은 실적을 내길 바랬는데, 제가 보태는 것만 가지고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안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레오나르 대리점을 먼저 하시던 사장님 자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분은 솔직히 아니었고, 부인이 매장하면서 거기서 좀 많이 팔고, 알고 봤더니 여러분 네다섯 군데 파는 데들이 대부분 지인이나 친척이나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었죠. 그래서 본사에서 뭔가 그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뭔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 얘기를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담당이 저한테 해볼 의향이 없냐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미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저분이 넘기게끔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아, 이렇게 네다섯 군데서 팔아주고 또 내가 직접 대리점을 하면 기존에 내가 하는 데들도 또 더 싸게 주고 좋은 조건으로 해주면 더 잘 팔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물건은 좋았어요. 그게 나들이 화장품 계열사였는데, 나들이 화장품이 그때 당시에 뭔가 이렇게 그 여자들 그쪽에 좀 특화된 브랜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코티분이라고 거기서 유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계산을 좀 해봤죠. 기존의 사장님이 네다섯 군데서 팔아주는데 매출 이 정도 고정돼 있고, 또 내가 거래하는 데들 좋은 조건으로 더 주면 또 더 많이 팔아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장밋빛 그림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고 봤더니 담보가 필요하대요. 근데 뭐 제가 돈도 없고 뭐 집이라고 있어봤자 그게 대출이 대부분이라, 그때만 해도 빌라가 4천만 원짜리 갖고 있었는데 그게 대출이 뭐 한 3천만 원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는 담보가 안 되고, 방법이 뭐 있나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에 뭐 사업자 대출이라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보증을 받던가 대출을 받던가 둘 중에 택일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대출은 1,000만 원까지 됐고 보증은 2천만 원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은 안 받고 보증을 2천만 원 받기로 해서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넣고 물건은 인수하는 건 그 먼저 하시던 사장님이 있는 물건을 그대로 이제 인수 받았죠. 그게 재고가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재고의 대부분이 좀 악성 재고였어요. 유효기간도 좀 오래 돼 있었고, 얼마 안 남았었고, 그리고 몇 가지 위주로만 좀 제한적으로 재고들이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물건을 받았어야 됐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물건값은 제가 그 사장님한테 좀 나눠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리점을 직접 하게 됐죠. 그때가 2000년 가을인가? 2001년 봄인가 그런 것 같아요. 2001년 봄인 것 같아요. 2001년 봄에 이제 대리점을 직접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고, 저도 이제 화장품 대리점 사장이라고 뭔가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본사에서 교육 오라 그러면은 막 기분 좋게 다니고 뭐가 된 것처럼 뭐 그렇게 저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또 막상 딱 직접 인수해서 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아닌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또 생겨서 제 계획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물 한잔 하겠습니다. 무슨 상황이었냐면, 일단 인수를 하고 나니까, 대리점을 인수하고 나니까 첫 번째 문제가 그 기존에 많이 팔아주던 네다섯 군데가 이제는 예전처럼 안 팔아줘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라는 게 뭐 물건도 좋아야 되고 또 관계도, 사람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또 거기에 이익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바뀌고 나니까 뭔가 바뀌었는데 더 없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먼저 사장님이 거래했다던 그 네다섯 군데가 싸게 준 줄 알았더니 싸게도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친척, 내 지인이다 보니까 그냥 막 막무가내로 팔아달라고 그러셨나 봐요. 예? 또 그런 게 또 통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나니까 더 싸게 요구하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싸게 줬어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거래하던 데들도 싸게 줬고요. 근데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매출이 계속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출이 점점 줄더라고요. 결국은 다른 브랜드도 팔고 싶었는데 그 사장님이 관계 때문에, 그 사장님과의 지난 사장님, 먼저 사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준 것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로 바뀌니까 저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지난번 사장님한테 느꼈던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물건도 팔고 제 물건도 좀 덜 팔고 뭐 이런 상황들로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제 힘으로 개척했던 거래처들은 특별히 이걸로 팔아야 될 뚜렷한 이유도 없고, 또 안 그래도 다른 거 팔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굳이 엄청나게 이익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걸로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점점 매출이 줄어가면서 제가 계산했던 거하고는 이게 완전 착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또 그 뒤로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래서 해를 넘겼죠. 해를 넘기면서 이제 2000년 초반이 돼서 한 1년 정도 할 때쯤 그나마도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요. 수입은 없고 회사에서 물건은 받으라 그러니까 자꾸 쌓여가고, 또 그 보증보험 든 그 금액, 보증보험 금액으로는 한도도 막 차오고, 결론은 이거예요. 물건은 쌓여가는데 팔리진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뭔가 제가 마진을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고요. 결국은 물건만 쌓여가고 매출은 없고 재고는 막 악성화돼 가는 것 같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이것도 못 해먹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그 대리점을 내놓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일이 풀리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더 길게 꼬이려고 그런 건지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그만두지 않아도 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음 방송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